네, 이게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정권이 취약해서 전쟁을 자꾸 일으킨다는 얘기도 많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일단 예. 이 나타나요는 자기 정과를 자랑할 겁니다. 네네. 하마스를 제거했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제거했다. 지금 이란의 핵수까지 했다. 그럼 이 정치적 성과를 가지고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안 먹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오겠죠. 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후자의 가능성이 많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안 먹힐 가능성과 왜냐하면 지금 사법 리스크도 많고요. 그리고 이 불안정한 연정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그 징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연정 중에 초정통파 네.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그냥 수행만 하고 그것만 하고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 오. 그거를 면제를 이제 더 이상 못 한다고 징집해야 되겠다고 아. 했다가 연정이 깨질 뻔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연정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면 다시 불안해지면 다시 또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아, 참 이게 뭐 이거 왜 이 몇몇 사람의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됩니다. 사실. 그나마 트럼프를 봐줄 만한 게 아까 얘기하는 평화에 대한 강박.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주의가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철칙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까지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휴전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분간은 아마 저는 휴전이 조금 유지될 불안하게 거다. 유지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아마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하다. 네. 그러면 추후에 다시 공격이 일어나고 전쟁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거죠. 두 나라 간에. 그리고 그게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는데 어디 그렇죠. 옮겼다. 맞아요. 뭐 했다. 결과가.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제거됐다간 트럼프고요. 네. 좀 과장하는 사람들은 한 3, 4년 후퇴시켰다. 아, 그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 한 2, 3개월 후퇴시켰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변수가 될 거고 아까 네네. 말한 것처럼 이제 이란이 군사 시설로 또 뭐 이렇게 한다고 또 이스라엘은 그 명분으로 휴전 협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돼서 재공격할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네. 이게 협상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미국과 이란이 협상해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란이 저는 오히려 핵 포기한다고 그다음에 아예 사찰 받겠다고 그러는 순간에 명분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모든 공은 트럼프가 가져가겠지만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은 트럼프한테 좀 주는 게 좋겠다. 노벨 평화상. 예, 이란이 좀 획기적인. 네. 그럼 이란은 뭐냐면 옮겨놓고 네. 맞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NPT 국가인 이란은 때리고 맞아요. NPT 밖에서 300개 정도의 이미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안 때려 두면 편들면 우린 나가서 예. 핵 개발하겠다. 그 선택지가 있고 네네. 안 그러면 미국과 해가지고 핵을 없앤다는 포기한다는 걸 하면 네. 외교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이걸 끝낼 수 있는 모두에게 좋다. 오히려 이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좋아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러브 전쟁에서 예. 많은 요격 미사일 같은 거 다 옮기고 트럼프의 압박 같은 게 없으면서 네. 오히려 더 진군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네. 러시아는 좋습니다. 그렇죠. 산유국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돼서 이란이 괴멸하는 데까지 가면 그건 아까 말한 아니라는 것처럼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때요? 그럼 중국의 태도는? 중국도 지금 약간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관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했고. 일단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전 평을 흔드는 게 되고 네네. 지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옛날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유보호무역은 미국이 하고 있고 자유무역은 중국이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전쟁은 미국이 하고 있고 네. 가서 중재하는 것은 중국이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계속 네. 평화의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불안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너무 크니까 원유 수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김주영 의원님 말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납포된 적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기는 네. 했는데 이란도 호르무즈를 전면 봉쇄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없었죠. 식으로 납포하고 네, 이런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네. 의회를 통과시켜 놓고 결정은 사실 아까 말한 안보 나라의 회의인가 중요한 뭐. 안보 회의가 네, 거기서 하더라고. 혁명 수비대와 하메네이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겁을 주는 방식이고 정말 이렇게 되면 완전 고립됩니다. 이란이 그렇게 완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할 거였으면 휴전도 안 했겠죠. 그렇겠죠. 오히려 후티를 시켜서 음. 공격하고 호르무즈가 불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미군 납포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공격을 하거나 네. 드론 공격을 하거나 네. 그러나 전면 봉쇄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장이 너무 잘 알아요. 음. 시장이 아니까 저렇게 주식도 올라가고요. 예, 맞아요. 그 석유값도 생각만큼은 많이 안 올라가요. 올랐죠. 예.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라들이 수출이 막히잖아요. 다 또 막힙니다. 예, 네, 다 원유가 막혀요. 그럼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본인들 아니 그 얘기도 있던데. 본인들도 수출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럼요. 그 본인들도 수입도 거기로 한다며요. 그럼요. 뭐 물건을 그렇죠. 사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봉쇄하면 본인들도 고립이 뭐 된다고. 봉쇄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그게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토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안 가시기로 했고 대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그냥 계속 나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고 어제는 또 제가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오히려 논평까지 냈었는데요. 일단 신생 정부를 우리가 지난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한 6개월 된 것처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는 한 달 반의 여유가 있었어요. G7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거였고 그때는 오히려 G7을 초청을 못 받았고 그랬어요. 노력했지만 네. 오히려 나토로 갔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짧게 붙어 있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도 우리의 외교 복원을 알리고 데뷔 무대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서 트럼프 빨리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날 필요도 없고 가더라도 스케줄상 그냥 눈인사나 그럴 수가 옛날에 없죠. 날리면 살 것처럼 네, 그 정도일 수밖에 최대 치료해봐야 2~30분간의 약식 회담인데 지금 이슈에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압박받을 때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런데 아마 이 국내에서 안 그래도 지금 막 폭죽 터지듯이 뭐 우리가 거기 안 가면 자유주의 그러니까요. 진영에서 소외된다 뭐 이러면서 이게 구 여권 사람들이 지금 막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보수 신문들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게 시끄러워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중동 사태가 이러니까 마지막에 포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만나는 거 뭘 좋습니다. 만날 수 있죠. 빨리 만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일본도 사태를 지금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아부 회귀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렇죠. 천천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7월 8일을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뭘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오히려 급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완성한 게 영국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우선 협상 대상국이 일본, 한국, 호주 아무데도 못했어요. 인도까지.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매를 맞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왜 반대했냐면 우리가 그 동맹에 가는 것은 다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적대가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 적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강대국이고 우방을 불러가지고 연결시키고 싶겠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2~3년 동안에 여기서 만나는 주한 유럽 대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이 무기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면 참전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들은 옛날에 70몇 년 전에 16개국 통합 안 받았냐. 근데 그때는 유엔 군이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유엔이 합의한다면 저는 우리의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든지
유엔이 합의하면 파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합의를 하면.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가 평화유지군은 가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음. 그렇게 얘기하면요. 미얀마에도 군사 파견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프간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분만 가지고 우리가 분단 상태에서 대치하는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압박을 받을 바에는 네. 그리고 진영화되는 데 가서 편을 정해서 국가들.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나 그 지금 얘기하는 잔당들은 네. 전 잔당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마치 여전히 북중러 이란, 네. 한미일 이런 대결 구조로 보면 맞아요. 이게 전쟁이지 외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참 왜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러는지 진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도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고 호주도 안 가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도 다 같은 이유겠죠? 원님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네. 외교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먼저 안 간다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서로가 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그렇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나눠버렸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한국 했다는 게 중요하죠, 또 그게. 예. 예. 우리가 이걸 끌어내본 걸 네네. 언제 그랬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 한 번도 따라갔죠. 그런 적은 늘 따라갔죠. 늘 따라갔죠. 그래서 이 결단이 다른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줬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결정을 부담시켜주는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게 생각해도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다른 일본의 아베하고 다른 겁니다. 이시바는 적어도 네. 우익 정부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아시아에서 신냉전이 돼서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총리는 네네. 미국이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는 네. 미국의 압박을 먼저 받았고 그렇죠. 두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한테도 우리가 그냥 오라고 뾰로롱 날아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참의원 선거를 한다는데 네. 참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후에 밀리고 미국에 그냥 계속 그 아부하다가 결국 당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총리도 또 생각보다 이시바가 그러니까 자민당 전체 그 지지율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시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버텨내야 된다. 버텨줘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 문제에서 있어도 그 자민당 안에서는 꽤 열려 있고요. 이시바가. 그다음에 네. 한중일이 협력해야 된다. 이쪽에도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한일 간의 상황이 좋고요. 네. 오히려 미국 때문에 한일이 좀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